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뉴스인데 이 과열되는 AI 시장에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D램 3위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현에 차세대 HBM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착공 시점은 내년 5월, 양산 목표는 2028년. 현재 투자 규모는 1조 5천억 엔, 약 하나로 14조 원 규모인데요.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5천억 엔, 약 4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지원금 비율이 무려 33%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 마이크론은 올해 5월 이 히로시마 공장에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일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위기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뉴스야말로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환호해야 될 이유인 거죠. 일단 환호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HBM 시장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HBM은 AI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엔비디아 GPU, 구글의 TPU, 그리고 AMD의 MI300 같은 AI 칩의 필수 부품인 거죠. 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일반 메모리로는 불가능해요. 일단 HBM이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작동을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HBM 시장 전망을 한번 보시자면 2023년에 HBM 시장 규모는 약 40억 달러, 그리고 2024년은 9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2025년에는 150달러가 넘습니다. 또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만 따지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인 거죠. 이건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AI 인프라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데이터 건설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마이크론이 이 14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28년에 가동을 해도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시장은 3배 이상 커져 있을 거예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파이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게임입니다. 현재 HBM 시장 구도를 한번 볼게요. 올해 2분기 HBM 점유율 1위는 SK 하이닉스 64%, 2위 마이크론 21%, 그리고 3위가 삼성전자 15%인데요. 여기에서 단순히 이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기술 격차가 압도적이에요. 이 엔비디아 최신 GPU인 H100, H200에 들어가는 HBM3E, 이걸 양산하는 곳은 사실상 이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마이크론도 HBM3E를 이제 막 시작했지만 수율과 성능에서 SK 하이닉스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승인도 못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차세대 제품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개발을 완료했고 2026년 양산을 확정했습니다. HBM4는 HBM3E보다 속도가 50%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도 훨씬 더 좋아요. 이 마이크론의 새 공장이 2028년에 가동된다고요? 그때쯤이면 SK 하이닉스는 HBM4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HBM5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반도체는 이 선점 효과가 엄청나요. 먼저 양산에 성공을 하면 수율 개선 경험이 쌓이고 고객사와의 협업도 깊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를 설계할 때부터 SK 하이닉스 HBM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마이크론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볼게요. 마이크론이 왜 14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할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왜 5조 원 가까이 지원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HBM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철저한 시장 분석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14조 원이면 마이크론 연간 매출의 이 절반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투자는 HBM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의 5조 원 지원. 이건 HBM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HBM 시장 64%를 차지하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쟁사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시장, 그 시장을 이 SK 하이닉스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위협이 될까요? 전혀 아니겠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마이크론, 삼성이 증설하면 이 공급 과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현재 HBM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예요. 엔비디아가 주문한 물량을 SK 하이닉스가 전부 다 못 맞춰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증설을 하고 있지만 품질 문제로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AI 시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2024년 엔비디아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전부 HBM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를 압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이크론의 새 공장이 2028년에 가동된다고요? 그때까지 2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AI 시장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커져 있을 거예요. 이 실제로 업계 전망을 보면 2028년에도 HBM 공급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차세대 제품이에요. 마이크론이 2028년에 만드는 게 HBM3E라면 그땐 이미 9세대 제품이겠죠. 그때는 HBM4, HBM5가 주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를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요. 2년 먼저 시작하는 거죠. 이 반도체에서 2년 격차는 엄청난 격차예요.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HBM4 수요를 높이고 원가를 낮추고 고객사와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겠죠. 마이크론이 HBM3E 공장을 완성할 때쯤이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5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추격이 아니라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인 거죠. 여기서 엔비디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부에서는 엔비디아가 공급산 다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러 업체에서 HBM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엔 성능이에요, 성능. 엔비디아 GPU의 성능이 최고여야 돼요. AMD와 경쟁하고 구글 TPU와 경쟁해야 되는데 메모리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차세대 GPU일수록 SK 하이닉스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HBM을 만드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니까요. 마이크론, 삼성전자에게도 주문을 주겠죠. 하지만 최신 제품, 가장 중요한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겁니다. 이 실제로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블랙웰, 러빈 같은 제품도 프리미엄 모델은 SK 하이닉스 HBM3E를 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건 보급형 모델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2026년 HBM4가 나오면 다시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겠죠. 이게 바로 이 기술력의 힘입니다. 자, 그다음 뉴스. 엔비디아 독점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글 TPU가 급부상하면서 AI 칩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SK 하이닉스의 호재일까요? 그건 바로 이 구글의 AI 칩 TPU가 AI 가속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서인데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이 제미나이 3가 챗 GPT를 위협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델을 학습시킨 게 바로 구글 자체 개발칩 TPU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메타 플랫폼이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TPU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엔비디아 GPU만 쓰던 빅테크들이 이 TPU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TPU는 구글이 AI 연산에 특화시켜서 만든 이 주문형 반도체인데요. 그럼 GPU와 뭐가 다르냐? 여기서 GPU는 범용 칩입니다. 게임도 하고 그래픽 작업도 하고 AI 연산도 하죠. 반면 TPU는 오직 AI 연산만을 위해서 설계됐어요. 이 특정 작업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력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사실 이게 핵심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격도 얘가 GPU보다 더 저렴해요. 엔비디아 H100 한 대가 한 대에 3에서 4만 달러 수준인데 TPU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이미 검증이 됐는데요. 제미나이 3가 챗 GPT-4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빅테크들이 TPU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TPU가 GPU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업계는 GPU와 TPU가 대체제가 아니라 이 보완제로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GPU는 범용성이 강해요. 다양한 AI 모델 학습에 쓸 수 있죠. 근데 TPU는 사실 특화형입니다. 구글 AI 모델처럼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죠.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분명 섞어서 쓸 거예요.
뭐 범용 작업은 GPU로, 특화 작업은 TPU로. 그리고 TPU 한 대당 HBM이 6에서 8개 정도 들어가요. 엔비디아 GPU도 HBM 8에서 12개 정도 씁니다. 만약 여기서 TPU 시장이 커지면 HBM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뭐 GPU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TPU 시장도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HBM 수요는 2배 이상 뛰는 거겠죠.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파이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게임인 거죠. 그럼 TPU용 HBM은 누가 공급할까요? 여기서 데이터로 잠깐 볼게요. 올해 구글 TPU용 HBM 공급 비중은 SK 하이닉스가 56.6%, 그리고 삼성전자가 43.4%. 여기서 메리츠 증권은 SK 하이닉스 비중을 약 6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은 어디 갔을까요? 이 TPU 시장에서 마이크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자, 데이터로 한번 보세요. 올해 말 기준 월간 HBM 생산 능력이 SK 하이닉스가 16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가 15만 장, 마이크론은 5만 5천 장.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은 더 벌어질 거예요. 내년에는 SK 하이닉스가 18만 장, 삼성전자는 17만 장, 마이크론은 8만 장. 마이크론은 이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좀 인용해 보자면 AI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전환된 가운데 캐파가 곧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여기에서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중심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TPU 시장 확장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이크론은 결국 엔비디아한테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PU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현재 이 TPU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강인 건 맞아요.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훨씬 넓기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는 구글뿐 아니라 브로드컴, AWS 같은 주요 ASIC 같은 고객사에 모두 공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ASIC는 주문형 반도체인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각자 자체 AI 칩을 만들 때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설계와 제조를 도와줍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런 ASIC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브로드컴의 재설계 HBM3 E 샘플을 보냈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 평가와 양산은 엄연히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양산 중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셋째, 고객사들의 신뢰. 구글은 SK 하이닉스와 오랜 기간 협력을 해왔어요. 신뢰관계가 탄탄합니다. 메타가 TPU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메타도 SK 하이닉스를 1순위 파트너로 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가 2배로 늘어납니다. GPU 시장은 계속 성장해요. 여기에 TPU 시장이 새로 느는 건데, 만약 메타가 수십억 달러 규모 TPU를 도입하면 다른 빅테크들도 따라가겠죠. SK 하이닉스는 GPU와 TPU 양쪽 다 공급합니다. 뭐 엔비디아한테도 팔고 구글한테도 팔고 AWS한테도 다 팝니다. 이 HBM 수요는 폭증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전부 다 먹는 구조인 거죠. 자, 두 번째, 마이크론 위협이 사라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론이 증설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엔비디아 물량도 다 못 맞춰요. 이 TPU 시장은 아예 진입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TPU 시장이 커질수록 마이크론은 더 뒤처지는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고마진 구조가 확정이 됩니다. 이 TPU 시장은 공급자가 딱 둘이에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래서 경쟁이 덜하니까 마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GPU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지만 TPU 시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 실적 서프라이즈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은 엔비디아 GPU 수요만 보고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TPU 수요가 추가로 터지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옵니다. 2025년, 2026년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될 거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밸류에이션 재평가. 지금 SK 하이닉스 PER이 10배 초반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2배로 커지고 마진율은 높게 유지되고 마이크론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PBR 10배? 말도 안 됩니다. 최소 15배,
20배 이상은 받아야 정상인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자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삼성도 TPU 시장에서 43%를 차지하는데 삼성도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삼성도 수혜를 받아요.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SK 하이닉스는 HBM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삼성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죠. 이 투자자들이 HBM 급등에 베팅을 하려면 어느 주식을 사야 할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겠죠. 이 순수하게 HBM 수혜만 받는 종목,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게다가 기술력도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고 고객사 신뢰도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이 최신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엔 더욱더 알찬 내용 채워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